사회복지사 주관적 생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은 반드시 실패하고야 맙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사업계획서 또는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의도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대상자나 집단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수립함이 올바르죠.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상자들 역시 체계적이고 명확한 계획이 예정된 프로그램을 희망할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삶과 문제에 대해 난처함을 보이는 대상자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제공으로 욕구를 충족하길 희망하겠죠.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잘못된 조사와 분석으로 대상자의 욕구를 해소시켜줄 수 없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안 되겠죠. 또는 욕구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거나 프로그램의 진행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면 대상자는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 반드시 문제 집단과 개인의 욕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작은 욕구일지라도 대상자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그건 사회복지사의 무능력이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프로그램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에서부터 잘못된 프로그램은 과정에서 보여주는 잘못됨보다 초기부터 실행해서는 안 되는 진행이니까요. 욕구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와 자주 만남을 갖고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며 분명한 욕구를 찾아내야 합니다. 대상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대상자 주변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는 대상자 욕구의 핵심을 깨우치고 이에 맞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 문제를 발견 또는 의뢰를 받은 상태에서 욕구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우선 행동입니다. 이를 토대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분석을 바탕으로 욕구 문제를 해결 또는 해소시켜야 하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사정이라고 말합니다. 사정을 함에 있어 클라이언트가 바라고 원하는 욕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주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궁극적 목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은 실현 가능해야 하며 합법적인 가운데 정당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의 기능이 추구하는 누구나 제공받아야 하는 보편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제공받는 형평성을 기초로 해야 하죠. 목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며 추상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게 설정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한 궁극적 값이며 이와 연관된 목표를 거느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지향점을 향해 목표들을 달성하면 최종적으로 목적이라는 것을 달성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청소년들에게 축구 경기를 통해 조직력과 결속력을 강화시켜주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할 때 축구 경기를 진행하는 궁극적 이유는 청소년들의 성취감 개발이라는 목적을 둘 수 있죠. 이 프로그램 안에는 조직력 강화와 팀원끼리의 결속력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최종적 목적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시적이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장기적인 방향의식으로 설정되는 목적은 의도적인 표현과 프로그램 실천의 이념적 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앞서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였습니다. 목적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궁극적 지향점이자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해결값이라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어떠한 지침 또는 행동 방법이 있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목표라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되는 방법이자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목표를 수행해서 궁극적 해결값이라 할 수 있는 목적을 이루는 것을 뜻하죠.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해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죠. 이렇게 서울에서 출발해 대전까지 가는 방법을 사회복지사가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필요한 조사와 분석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중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방향을 잡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적은 대전입니다. 하지만 그냥 대전까지 간다면 재미가 없으니 이동하는 동안 힐링이라는 목적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힐링을 하기 위해서는 버스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죠. 고속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시외의 풍경을 보며 마음의 힐링을 가질 수 있고 평소 즐겨 읽지 못했던 책을 읽으며 감성의 힐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족했던 수면을 취하며 안정적인 힐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목적이었던 대전에 도착했을 때 의도한 과정들의 행동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방법이었습니다. 곧 이것이 바로 목표라는 것이죠. 목표를 달성하며 도착한 대전은 아주 즐거운 여행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의 목표 또는 여러 개의 목표를 달성하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목적이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세워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목표를 계획하고 있을까요?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그들이 바라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은 어떻게 계획해야 할까요? 쉬운 듯 쉽지 않은 목적과 목표. 하지만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주관적 생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은 반드시 실패하고야 맙니다. 더 이상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목적과 목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로 바라본 사람들의 욕구가 사회복지사 업무의 편리성으로 기획되지 않으며 오로지 클라이언트 중심의 목적과 목표로 계획되길 바라봅니다.